칠흑처럼 어두운 새벽 5시, 대한민국 어느 아파트 단지 한 귀퉁이에서 책상 위 스탠드 불빛 하나만 겨우 켜져 있습니다. 14살 소녀가 수학 문제집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풀다만 연습장에는 지우개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을 놓친 적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오고 단 한 학기 만에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학생 10명 중 무려 3명에서 4명이 스스로를 수학 포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이 수학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짧은 계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은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이 동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는 것이라면 중학교 수학은 갑자기 암벽 등반장에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끄럼틀을 아무리 잘 타도 암벽을 오르는 기술은 전혀 다른 근육을 쓰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산수의 세계입니다. 사과 3개에서 2개를 빼면 하나가 남는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X와 Y라는 정체불명의 글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화라는 거대한 벽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숫자는 사라지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각 단원이 서로 독립적입니다. 분수를 못해도 도형 단원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수학은 모든 단원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1차 함수를 절대 풀 수 없고 1차 함수를 모르면 2차 함수는 외계어가 됩니다. 마치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아서 1층 기둥이 부실하면 2층은 무조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딘가에서 생긴 작은 구멍 하나가 중학교에 와서 건물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이들의 심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비교적 쉬워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80점에서 100점 사이를 받습니다. 그 점수가 아이들에게 나는 수학을 잘한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중학교 첫 중간고사에서 갑자기 40점, 50점을 받아들고 오는 순간 아이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패 앞에서 아이들은 좌절이 아니라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나는 수학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굳어집니다. 이 낙인이 한 번 찍히면 걷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학 교육 과정의 속도 문제입니다. 외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중학교 3년 동안 천천히 개념을 쌓아 올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 학기에 소화해야 할 개념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교사 1명이 30명이 넘는 학생을 데리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하니 이해하지 못한 아이는 그대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이 간극을 더 벌려놓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 분수와 소수의 사칙 연산을 완벽하게 다져놓는 것입니다. 중학교 수학의 80%가 이 기초 연산 위에 세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의 기초공사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학교 수학을 처음 접할 때 왜?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X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아이에게 X가 포함된 방정식 50문제를 풀게 하는 것은 고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르는 숫자를 X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뿐이야 라고 한 문장만 설명해줘도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절대로 아이의 점수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으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비교의 칼날은 아이의 자존감을 베어내고 수학을 평생의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오답 노트를 단순히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틀린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개념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처음 그 새벽의 아이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문제집이 아닙니다. 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균열 지점을 찾아서 다시 메우는 것만으로도 수학은 전혀 다른 과목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수학을 포기한 아이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단지 준비가 되기 전에 너무 높은 계단 앞에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 계단을 한 칸 낮춰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학 교육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자녀가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아이 옆에 앉아서 어디가 어렵니?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수학 포기자를 수학 정복자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와 기호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